30대는 좀 더 어른스러운 연애를 기대하셨나요? 이별도 어른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며 기다리기만 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 연락은 왔어요? 안녕하세요. 연애자격 플랜 상담사 기훈쌤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날 그리워하겠지? 좋았던 기억들이 결국 날 떠오르게 만들겠지. 혹시 이런 생각으로 그저 조용히 묵묵히 기다리고만 계신가요? 그래서 그 기다림이 지금까지 어떤 변화라도 만들어냈어요. 점점 연락은 끊기고 그 사람 소식조차 멀어져 가는 걸 보며 내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진 않으셨나요? 사실 20대에는 그리움 하나만으로도 돌아오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30대 이별은 후폭풍이 일어나는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요. 오늘 영상 그대로 놓치면 그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우리 끝까지 집중. 30대 이별의 특징 첫 번째, 잘 맞는 사람을 찾으려는 20대, 안 맞는 사람을 거르는 30대. 여러분도 아마 20대엔 연애하면서 이건 좀 별론데 그래도 이건 괜찮으니 조금 더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단점보다 장점을 더 크게 보고 그걸 근거로 연애를 이어나간 경험 많으시지 않나요? 20대의 사랑은 이 사람과 얼마나 잘 맞을 수 있을까를 실험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단점이 보이더라도 나중에 달라질 수 있겠지, 그냥 내가 맞춰볼까? 같은 희망을 품는 거죠. 아직 가능성이 보이는 시기니까요. 그런데 30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나이에 시작된 연애는 더는 실험이 아니라 실행과 결과의 시간이에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는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안 맞는 사람을 빠르게 거르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한두 가지의 단점쯤은 감수할 수 있었던 20대와는 달리 안 맞는 점이 생기면 바로 이건 아니야 라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맞았던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린 왜 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상대가 중요하게 본 건 단 하나의 결정적인 불일치였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연락 템포일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가치관, 감정 표현 방식, 혹은 돈 쓰는 스타일일 수도 있죠. 이별 후에 여러분이 되짚어야 할 건 잘 맞았던 순간이 아니라 상대가 끝까지 감당하지 못한 내 단점이에요. 그걸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상대는 여러분을 이미 안 맞는 사람이라고 분류하고 떠난 걸지도 몰라요. 30대 이별의 특징 두 번째, 연애가 감정인 20대와 연애가 현실인 30대. 20대의 연애는 그 자체로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이 사람과 끝까지 갈 수 있겠지? 라는 희망으로 버티는 시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정리되는 것도 끝장을 봐야만 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래, 여기까지 해봤으면 더는 미련 없어. 이게 20대의 단호한 이별이죠. 근데 30대가 되면 남녀 모두 현실적인 압박이 더해져요. 사회적 타이밍, 직장, 부모님의 시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결혼에 대한 압박이 동반돼요. 이건 이제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삶의 전체 계획과 맞물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판단이 길어질수록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돼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결국 이 연애는 나를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 라는 결과로 이어지죠. 즉 30대의 연애는 감정이 아니라 이 판단의 싸움입니다. 내가 뭔가를 더 보여주면 바뀔 수 있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기회를 주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희망은 이미 판단을 끝낸 상대에겐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 없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0대엔 기회를 달라는 접근이 아니라 내가 바뀌었다는 판단을 다시 하게 만드는 자극이 필요해요. 어떻게 그 근거와 자극을 설계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영상 고정 댓글 링크에 여러분들의 연애를 전달해주세요. 그 근거 함께 찾아드릴게요. 30대 이별의 특징 세 번째, 평균 점수로 판단하는 20대와 과락 점수로 판단하는 30대. 20대의 연애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이 세상을 배우는 시기예요. 아, 사랑하면 이런 기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구나. 이런 감정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죠. 그래서 연애에 문제가 있어도 감정적으로 얼마나 감동하고 행복했는지가 이 관계의 가치로 여겨져요. 그래서 혹여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해도 다른 부분에서 이 점수가 채워지면 평균 점수가 높기에 연애를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30대는 다릅니다. 평균보다는 이제 과락을 살펴보게 돼요. 예를 들면 20대의 연애는 5가지 시험 과목에서 80점, 50점, 80점, 70점, 90점을 받으면
평균이 70점을 넘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었다면 30대의 연애는 50점을 받은 시험 과목 단 하나 때문에 90점을 받은 과목이 있어도 탈락을 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과락이 되어버리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애초에 기회조차도 안 주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과락에 있었던 건 맞지만 내가 평균보다 한참 높았던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대시험의 기회가 존재해요. 물론 다시 시험을 치기 위해선 상대에게 내가 또다시 과락이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충분히 들어야 될 거고요. 그걸 만들어내려면 감정이 아닌 가치로 상대방을 흔들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에 필요한 조건을 내가 갖춘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돌아와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자, 오늘 이렇게 20대와 30대의 결정적인 차이를 쫙 짚어드렸는데요. 아마 이해는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막막하실 수 있어요. 이미 이별하는 현실에서 후폭풍을 유발하는 행동들에 대한 영상도 고려 중이니 원하는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의 멋진 연애와 현명한 재회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